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진 수업 7번째 시간, 유튜브 기준으로는 13번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이제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술 중에 하나가 정보를 빠르게 흡수하는 것이거든요. 빠르게 흡수하는 것.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하루에 최소 6시간은 자기계발, 수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는데, 그 6시간 안에 또 빠르게 정보를 흡수할 수 있는 이 속독법. 이제 일반적인 속독이 알력 트레이닝이라면, 그 알력 트레이닝 말고, 알력 트레이닝은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눈이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요? 좋아야 돼. 눈이 안 좋은 사람이 그거 하면 큰일 나요. 네. 그래서 눈을 혹사시키지 않는 속독법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래도 일단 우리가 왜 수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 이 필연적인 내용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 본문은요, 저기 20대 초반 이 남자아이들 있는, 청년들이 있는 이 군부대 가면은 항상 해주는 첫 번째 설법 중에 하나거든요. 성인이란 무엇인가? 20대 초반 군 장병들쯤 되면은 성인이에요, 아니에요? 자기가 성인인지 아닌지 체크해보라는 이야기거든요. 자기가 성인인지 아닌지. 한번 성인의 정의부터 볼게요. 이게 한번 곰곰이 성인이라는 게 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성자가 성스러울 성자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이룰 성자 쓰잖아요? 요래 쓰나요? 예. 예, 이룰성. 뭘 이뤘어요? 이제, 그럼 왜 안 써줘요? 예, 무슨 뜻이 되냐면, 이뤘다. 뭘 이뤘냐? 사람을 이뤘다. 이게 뭐냐면 이제 사람 됐다. 이제 하나의 사람이 됐다. 그래서 요즘에는 미성년자, 아직 사람 안 됐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것이 요즘에는 어떤 기준으로 성년을 삼죠? 법적 연령으로 삼죠. 법적 연령 몇 세부터인가요? 만 18세? 만 18세? 네. 만으로 18세가 되면은 성인이 됐다고 쳐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인이면 어른 아닙니까? 그런데 만 18세 이상 중에서 제가 군부대에서 이 18세 이상의 청년 남자 군 장병들한테 법문을 해주고 나서 물어봐요. 넌 성인이냐? 그러면 아니라 그러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너희 주변에는 성인이 많느냐? 그러면은 별로 없다 그래요. 자기가 보기에 제가 기준을 알려주면 성인이 별로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뭔가 이 18세, 만 18세라고 하는 기준 말고 뭔가 우리나라 이 전통적인 정신문화의 측면에서 볼 때 18세 이상 성인으로 취급받는 어른들이 어른답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기준부터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거예요. 기준부터. 성인이라고 하는 건 사람 됐다는 뜻이에요. 사람 됐다. 자, 그러면 그 기준에 걸맞지 않으면 무슨 뜻이냐면 사람 안 됐다. 사람 덜 됐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사람 됐다라고 하는 걸 딱 명확하게 동물과 사람을 구분할 때 뭘로 구분을 하는 거냐면 직립보행으로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봐보셔요. 자, 사람은, 인간은,
동물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왜? 왜 달라요? 동물과. 네. 아니, 동물도 말해요. 걔들끼리, 지네끼리 말하던데? 그럼 전두엽만 있으면 사람이에요? 아니, 이게 애매하다니까요. 사람은 동물이요. 사람은 동물이에요. 사람은 동물이에요. 그러면 다른 동물들과 특별히 구분되는 특장점이 하나쯤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특이점.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직립보행이다. 직립보행이다. 근데 이 직립보행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를 들어올릴 수 있어야 되고 다른 하나는 정신을 들어올릴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이 부분에서 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데네피질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직립보행을 하는 시기를 놓고 보면 우리가 직립보행을 언제쯤 합니까? 2살. 자, 3살이 됐는데 아직 직립보행을 못해요. 이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자, 그러면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죠. 아는 사람 아들이 3살이 넘었는데 아직 걷지를 못한대요. 그럼 이제 곰곰이 왜 그럴까 원인을 한번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3살이 심각하지 않으면 4살이 됐는데도 아직도 못 걷는데요. 그럼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곰곰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못 걸을까? 그러면 왜 못 걸을까 말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또 돼요. 어떻게 우리는 걸을 수 있을까? 우리가 갓난아이가 걷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 TV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인문학 강연에서. 뭐 때문에 걸을 수 있대요? 넘어져서 걸을 수 있다 그러죠? 넘어져서 걸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말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넘어져서 걷는 게 결코 아니에요. 넘어져서 걷는 게 아닙니다. 넘어지는 게 필요하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걷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지는 것은 과정이라고 치고 그러면 그 넘어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넘어질 준비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넘어질 준비는 다른 거 없어요. 먹고 쉬고 놀고 자고를 잘해야 돼요. 이게 다예요. 아기들은 이것만 잘하면 돼요. 먹고 쉬고 놀고 자고. 생각을 해보세요. 잘 못 먹었어요. 아이가 잘 못 먹었어요. 그럼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부러져. 그래서 여차하면 평생 못 걸을 수 있어요. 아무한테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가서 실패해라. 가서 넘어져라. 인생 망칠 수 있어요. 뭘 준비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일어설 수 있는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는 거예요.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양육한다고 표현하죠. 양육. 아이들은 절대 의존 존재거든요. 절대 의존이에요. 혼자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아직 육체의 직립보행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가 완성된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의 첫 번째 과정이 뭐냐면 직립인 거예요. 직립. 이것을 위해서는 영양분을 충분히 먹고 또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자고 쉬고 하는지 몰라요. 쉬고 자고 그리고 뭘 하면서 엎어지는 거냐면 놀다가 엎어지는 거예요. 먹기만 하고 눕혀놔. 부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은 아기가 이렇게 노는 거를 잘 이렇게 24시간 동안 이 추적 이 비디오를 탁 찍다 보니까 너무 엎어지고 막 그러면 아프고 막 울고 그러는 게 가슴이 아파. 엄마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아기가 다칠까봐 울까봐 어떻게 했냐면 침대에 눕혀놓고 묶어놨어. 못 일어나게. 엎어지지 말라고. 그러면 아무리 잘 먹어도 직립보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이들 이렇게 많이 키우잖아요. 실패할까봐, 상처받을까봐, 힘들까봐. 아니, 사는데 어떻게, 삶을 사는데 어떻게 실패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잘 먹이고 잘 쉬게 준비가 됐다면 놀게 해줘야 되는데 못 놀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근력이 없어가지고요. 못 일어나요. 다른 거 없어요? 먹고 쉬고 놀고 자고 이것만 잘하면 정상적인 육체를 타고났다면 누구나 직립보행이 가능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20살이 됐는데 못 일어나요. 병이 없는데. 직립보행을 못 해요. 네 발로 다녀요.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으로 쳐줄까요? 안 쳐줄까요? 보기에는 인간인데 인간이 지금 됐다 그래요? 조금 덜 됐다 그래요? 약간 좀 다르다? 물론 대놓고 넌 인간 덜 됐다 이러진 않겠지만 속으로 생각하기에 약간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바로 육체의 직립보행이에요. 그래서 사람 됐다 이 말을 들으려면 시작이 1번 육체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직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직립을 한 이후에 완성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육체가 다 크는 단계. 그러면 육체가 다 크는 거는 신호가 뭔지 아세요? 육체가 다 컸다는 신호. 생리적 현상이라는 건 그거는 이제 생리적 현상보다는 이세를 생산할 수 있는 거네요. 왜냐면 생리적 현상은 먹는 것도 생리적 현상, 그 다음에 이 소변을 보는 것도 생리적 현상, 이런 것들은 태어나자마자 하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세를 생산할 수 있으면 이 준비가 되면 사실은 육체는 어느 정도 다 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묘하다니까요. 우리가 예전에는 보면은 성인으로 쳐주는 육체의 나이가 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시집과 장가를 일찍 갔잖아요. 보통 조선시대 때 몇 살 때 갔다 그래요? 한 20살 되면은 노처녀였을걸요? 노총각? 네. 노총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물어보니까 한 35쯤 가면 정년기라 그러대요. 이게 봐보세요. 이게 좀 이상해요. 봐보세요. 35세 가는 게 정년기래요. 지금. 근데 신체적으로 이게 뭐가 이상하냐면 요즘 아이들이 옛날의 아이들보다 굉장히 신체가 빨리 자라거든요. 막 우유 같은 것들 많이 먹고 잘 먹어가지고요. 육체가 엄청 빨리 커요.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육체가 컸다는 건, 육체가 성장을 했다는 건 사실은 성욕이 생기고 성욕이 왕성해지기 시작하는 것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보면은 지금 현대문화 속에서는 10대 때 그 성욕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해결할 방법을 만들어주자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게 좀 괴리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체는 컸는데 그 육체를 써먹을 수가 없어요. 육체를 원래 어디다 쓰는 거냐면은 육체는 이세 생산에다 쓰는 건데 써먹을 수가 없어. 언제까지 보통 못 써먹냐면은요, 20대가 넘어가도 못 써먹고, 요즘에는 애인도 제일 못 새겨요. 사회 문화가 이 남녀 혐오가 너무 심해가지고,
여자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을 싫어하고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을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왜 35세까지 밀리는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뭐 결혼할 여건이 안 돼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근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남녀 혐오가 아주 강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육체가 완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막 억누르고 못 쓰게 만드는 그런 문화들, 그런 분위기들, 이런 것들과 또 연관성이 있어요. 갑자기 이게 딴 데로 샜어요. 얘기가 딴 데로 샜어요. 중요한 건 육체는 이쯤 되면 다 큰 것이다. 그래서 만 18세쯤 됐을 때 성인으로 쳐주는 거, 이것이 첫 번째 어디에는 걸맞을 수 있냐면 육체에는 걸맞을 수 있다. 자, 몸은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것을 갖췄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정신이 직립보행을 해야 되는데 정신이 일단 쓰고 그리고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정신을 일단 세우고 완성의 단계로 나아간다. 그러면 정신이 직립보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신이 직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먹고 쉬고 놀고 자고. 여기서는 이 우유를 먹어야 돼요. 우유. 모유나 이유식. 이런 걸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정신은 이유식 먹고 커지지가 않아요. 뭘 먹어야 되냐면 말을 먹는 거예요. 정신은 뭘 먹어야 되냐면 말을 먹어요. 말. 언어를 먹어요. 언어, 말을 먹지 않고 텔레파시로 정신을 배울 수는 없잖아요. 키울 수는 없잖아요. 뭘 먹는 거냐면 언어. 이것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는 것들을 좀 쉬고, 그리고 또 사실은 먹는 것을 가지고 사유하고 대화하고 논쟁하고 글 쓰고 시험도 보고 공부도 하고 이런 놀고, 그리고 또 자고. 먹고 쉬고 놀고 자고를 잘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직립보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직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기준에서 정신은 성립이 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정신이 이제 다 자랐다, 한 사람의 성인으로 다 자랐다라는 기준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건 뭐냐면 자신의 삶을 자신이 짊어질 수 있는 정신 상태가 되는 거. 자신의 일상과 자신의 삶을 자신이 짊어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자신의 입벌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는 거. 그런데 자신의 입벌이를 자기가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올 수가 있겠죠.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으니까 실패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온갖 정신적인 넘어짐들이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직립이 되었는지 아닌지, 즉 정신적인 어른이 됐는지 아닌지가 판단이 되는 겁니다. 예전엔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요즘은 저런 말 써요, 안 써요? 잘 안 써요. 예전에는 이런 말을 썼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게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정신의 심상, 내가 살아가는 세계, 이것이 깨지고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이 있는 거예요. 왜요? 넘어졌거든요. 이 육체가 직립보행을 하기 위해 넘어질 때 그때 이 육체가 깨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신이 일어서려고 막 노력을 하다 보면 참고로 갓난아이가 한 2, 3만 번 정도 넘어진대요. 그러면은 정신도 일어서려면은 뭐 한 절반이라고 쳐도 한 10,000번은 넘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중에서 한 10분의 1만 쳐줄까요? 한 1,000번은 넘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00번도 많아요? 그럼 또 10분의 1로 해볼까요? 100번은 넘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연 18세 이전에 100번 이상 넘어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있는가? 50세까지 살아가면서 1,000번 이상 넘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것인가? 뭐가 부족하냐면 근육이 부족해요. 충분히 놀고 영양분을 먹고 넘어지는 과정을 거치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 나오는 거냐면 정신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내공이 등장하는 거예요. 내공. 그게 뭐냐면 어른은, 성인은,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은 이를 악물고 넘어진 하늘을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아주 쿨하지 못해요. 쿨한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쿨한 건 쉽게 자신의 삶을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원래 성인은 쿨할 수가 없어요. 어른은 짊어진 게 많은데 어떻게 쿨해요? 어떻게 그 모든 걸 한 번에 포기를 합니까? 구차할 수도 있어요. 쿨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근데 구차한 게 성인이고 구차한 게 어른이에요. 발버둥을 쳐서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힘, 이것이 바로 정신의 직립보행입니다. 이게 얼마나 약한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이 표현을 건너뛰기 시작했어요. 요즘에는. 원래는요, 기분 좋고 잘 살다 실패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그런 다음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발버둥을 치다가 못하겠으면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건너뛰었죠. 기분이 좋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죽고 싶다. 그만큼 정신의 이 근육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먹고 쉬고 놀고 자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신의 직립보행을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정신적인 실패를 경험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때 그 하늘을 지탱하고 다시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것이 정신의 직립보행의 기준이 된다. 여기까지 갖추면 그럼 이제 성인이라고 할 만한 거예요. 만 18세가 됐을 때 저기까지 갖추는 경우들이 흔치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자기 평가를 할 때. 청년들은 체면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솔직해요. 자기 평가를 솔직하게 하더라고요. 자신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봐라. 그러면 많이 못 들어요. 자기는 반쪽짜리래요. 반쪽짜리. 육체는 성인이지만 정신은 아직 아이인. 그래서 나온 용어가 어른, 아이.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른, 아이.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인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성스러울 성자의 성인으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성스러울 성자는 인간 됐다에서 인간 됐다를 넘어서서 인간을 완성했다, 완성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스러울 성자로서의 성인으로의 발전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단 기본적으로요,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사람 돼야 그 다음에 성인으로 나아가는 것을 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행위가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직립을 했어요, 육체가. 그러면 쓴 다음에 끝이에요. 그 쓴 몸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움직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는 걷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뭘 연습시키든가요? 육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뛰는 걸 연습시키죠. 여기서 보면 속도를 늘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속도가 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냐면 정확도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정신이 직립보행을 하고 정신이 걷고 정신이 뛰고 정신이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된다 그랬냐면 말을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말. 이게 중국 불교로 오면서 이 말에 대한 혐오가 너무 강해요. 자꾸. 언어에 대한 혐오가 너무 강해요. 그런데 인도에 고타마 시탈타라고 하는 인물, 우리 선배란 말이에요. 부처님의 불교는 철저하게 언어적인 불교예요. 언어적인 불교, 논리적인 불교고.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을 전부 다 뭐라고 불렀냐면 성문승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성문승, 문 듣는데 귀로 먹는 거 아닙니까? 말을. 어떤 말을 먹냐면 성인의 말을 먹고서 수행하고 잘하는 단체를 성문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뇌를 훈습시키는 거예요. 뇌를 훈련시키는 거. 뇌를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명령어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뇌는요, 약간 멍청해요. 뇌는 좀 멍청해. 뭐가 멍청하냐면 진짜 중요한, 가장 중요한 걸 멍청하게 만들어 놨어요. 누구 건지 잘 구분을 못해요. 소유권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뇌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러면 내 거면 명령어는 누구만 입력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입력이 돼버려요. 여과 없이. 그래서 어렸을 때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옆에서 자꾸 멍청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멍청해져요. 너는 멍청해, 멍청한 놈, 멍청한 자식, 이런 말들은 다 저주예요. 안 될 거야, 못 할 거야, 전부 다 저주예요, 저주. 그런 저주가 여과 없이 뇌에 명령으로 낙인이 찍혀버려요. 그래서 말을 먹고 자란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뇌가 컴퓨터라면 이 뇌에는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멍청한 거예요. 아니, 또 멍청한, 이거 안 돼요. 이게 생각보다 뇌가 성능이 굉장히 좋으면서도 이거는, 그럼 보안이 안 좋은 거예요. 보안이. 아니, 접근할 수 있는 명령어를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명확하게 분류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분류가 안 돼 있으니까 아무나 이 사람 뇌에다가 아무 말이나 쏟아내고 그것을 낙인을 찍는다. 우리가 말을 먹고 자란다는 건 말을 먹고 뇌가 자란다는 거고, 이 뇌가 자람으로써 우리의 경험을 만들어내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성인으로의 발전은 결국 우리가 말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쉬고 그 말을 가지고 놀고 그리고 자고, 요 리듬과 이 과정을 반복을 하는데, 그런 속에서 우리는 결국 자신의 어느 정도의 지식과 감정과 뜻이 서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걷는 연습,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뛰는 연습. 그래서 속도를 키우고, 첫 번째는 속도를 키우고, 그리고 나서 정확도를 키우는 연습을 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뇌를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뇌에 저장되어 있는 회로들, 네트워크들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걸 뭘로 하는 거냐면 말로 하는 거예요. 언어로.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 하루에 6시간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 안 되셨으면, 반쪽짜리시면 일단 온전하게 사람이 돼야 돼요. 온전하게. 두 번째, 본인이 이미 사람이 됐으면 그 다음엔 사람 된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스러울 성자, 인간 완성, 인간의 잠재력을 깨운 성인으로, 세인트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세인트로. 동양에선 이것을 군자라고도 했고, 그 다음에 저기 이웃 종교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인트라고 하고, 저기 불교에서는 이것을 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리고 대승에서는 보살, 뭐 이런 표현들 쓰잖아요. 인간의 이상향. 그런 인간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부 안 하고 어떻게 나아갑니까? 뭐 돼요?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면 아이스크림 먹기를 희망하기보다는 아이스크림 먹을 돈을 만들고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돈 만들었다고 또 희망대로 안 되거든요. 사러 가든지 아니면 배달의 민족을 시키시든지, 그거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돈 버는 것도 공부해야 돼. 사러 가는 것도 공부해야 돼. 사러 가려면 대중교통 탈 거면 대중교통 타는 거 공부해야 돼. 운전할 거면 운전하는 거 공부해야 돼. 뛰어갈 거면 뛰어가는 거 공부해야 돼. 시킬 거면 시키는 거 공부해야 돼. 얼마나 공부할 게 많습니까? 그 공부라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자꾸 뭐에 국한시켜서 생각을 했던 거냐면 학교 공부에 자꾸 국한시켜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학교 공부는 이 수없는 공부 중에 0.0001%도 안 되는 범위예요. 그게 공부가 아니라 우리의 정신을 훈련시키고 우리의 정신을 성장시키는 건 모두 다, 모든 경험이 전부 다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라고 하는 건 결국은 그 핵심 과정이 이 입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이 불교학개론에서 지혜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요 말이라는 게 결국은 데이터가 있을 것이고 정보가 있을 것이고 지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어떤 범위에 해당이 되든 이것을 빨리 입력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루 6시간 공부를 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입력의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일단 많이 입력을 해야 그 다음에 정확도를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확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요 버리는 과정이거든요. 정확도는 정확한 걸 새로 배우는 게 아니라 입력을 쓸데없이 너무 많이 시켰어. 그러면 쓸데없는 걸 버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정확해지죠. 예전하고 틀려요. 예전에 공자님께서 이 야인들을 불러놓고, 야인들, 요즘 말로 하면 약간 건달이거든요. 건달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학교 교육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사교육을 했단 말이에요. 교육을 하실 때 그때 시대와 지금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때는 한자 있잖아요. 한자 한 글자 한 글자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식, 정보에 대한 이 권한, 접근 권한 자체가 굉장히 적고 배울 수 있는 통로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정보가 너무 넘쳐나서 문제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뇌에다가 입력당하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확도는 이 속도를 개선한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추려내는 과정을 또 한번 해야 한다. 오늘은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이거예요. 이 속도는
지독을 배우고 그 다음에 배우는 것으로서 빨리 읽는 것입니다. 빨리 읽는 것. 그래서 지독을 안 배운 사람이 속독을 배우면 안 됩니다. 이건 뭐랑 비슷한 거냐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거 안 돼요. 걷기를 잘하면 그 다음에 뛰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독해력을 갖추고 지독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속독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재밌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제가 운동을 많이 하면 좋다 그래요? 안 좋다 그래요? 네, 근데 무조건 좋을까요? 네, 왜냐면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금방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삶이 금방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열심히 해서. 저도 이제 운동을 좀 많이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여기 발목이 여기 이 관절 있잖아요. 관절. 그 관절이 다 녹았어. 나이에 비해서 너무 많이 녹았대요. 운동선수 발목이래요. 네, 운동선수 발목이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무 급하게 써서 땡겨 쓴 거죠. 미래를 땡겨 써서 앞으로는 발목 가지고 무리를 하면 고생을 할 것이다. 이런 진단을 받은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체는 너무 혹독하게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달아버려요. 달아버려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분명히 나이가 중요합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즘은 예전보다 빨리 큰다니까요. 빨리 컸다라고 하는 건 삶의 이 속도를 앞으로 당겼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앞으로 당겼었으니까 고장도 빨리 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고장도 빨리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육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40대 때 운동선수를 도전을 한다든지 처음으로 50대 때 운동선수를 도전한다든지 그런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 거예요. 불가능해. 운동은 10대 이전에 시작하거나 아니면 10대 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운동이 얼마나 나이를 많이 타는지 몰라요. 이제 일본의 이 탁구 선수 중에 10대 중반의 세계 선수권에서 우승하는 선수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5살 때인가 시작했다 그러대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어릴 때 시작해가지고 젊을 때부터 두각을 나타낸 선수가 한 명 있거든요. 그 선수는 6살인가 7살 때 시작했대요. 2년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두각을 나타내고 누구는 세계 선수권에서 우승을 하는 거예요. 육체를 사용하는 것은 그래서 빠를수록 좋다. 이게 사실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런데 이것과 우리의 정신을 매개하는 수단인 뇌는 정신을 매개하는 수단인 뇌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정반대. 뇌는 많이 사용하면 다를까요? 안 사용하면 다를까요? 안 사용하면 달아요. 뇌가 망가지는 건 많이 사용해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안 사용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묘한 거라니까요. 뇌가 망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불필요한 이 쉽게 얘기하면 썩은 단백질이 찌꺼기, 단백질, 안 좋은 독성 찌꺼기가 뇌에 쌓이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뇌가 이렇게 있잖아요.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요. 이렇게. 구멍이 뚫려요. 그러면은 빈 공간이 구멍이 많이 뚫렸으면 어떻게 돼요? 쪼그라져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뇌가 썩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뇌가 썩은 상태가 치매예요. 그러면 왜 썩었어요? 안 써서.
아니, 우리가 이 둘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거라는 게 왜 중요한가?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수신에는 육체를 단련하는 것과 정신을 단련하는 것 전부 다 과목에 포함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기 개발을 해봅시다. 이야기했더니 예를 들면은 30대인 사람들은요. 자기가 늦었다고 생각할까요? 빠르다고 생각할까요? 30대인 사람들은 늦었다고 생각해요. 자, 40대인 사람은 자기가 늦었다 그럴까요? 빨랐다 그럴까요? 늦었다고 생각해요. 자, 50대인 사람은요. 늦었다고 생각하죠. 60대는요. 늦은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완벽한 오해라는 거예요. 완벽한 오해. 이게 완벽한 오해라는 거예요. 뭐는 어렵냐? 육체를 빠르고 경쟁에서 이길 만큼 선수들처럼 바꾸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육체는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런데 정신, 이 뇌는 만약에 지금 이미 치매가 왔다. 그러면 조금 말이 틀려요. 정상 범위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직 치매가 오지 않은 정상 범위라면 정상 범위의 사람들에게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평등한 기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육체를 나중에 무릎 관절이 안 좋은데 달리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달리기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은 하면 할수록 더 달아요, 안 달아요? 더 달아요. 근데 정신의 달리기를 안 해가지고 뇌가 지금 달아있어. 이 사람이 열심히 달려요. 그러면은 달아있는 게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고쳐져요. 이 두 가지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제 그래가지고 뇌 같은 경우에는 이 뇌를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자, 뇌 훈련을 왜 시킨다고요? 첫 번째, 아직 인간이 덜 됐으면 반쪽짜리면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 온전한 인간이 됐으면 성인으로 나아가기 위해 뇌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정보를 입력하는 거, 이게 뇌를 훈련시키고 성인으로 나아가고 정신을 훈련하는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요 뇌를 훈련시키는 데는 나이가 없다. 나이의 차별이 없다. 이거 먼저 아셔야 돼요. 이 나이의 차별이 없다.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이 육체와 뇌의 정반대되는 성격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아주 유식한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게 뇌 무슨 가소성 이게 훈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을 때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아오면서 잊어버렸어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검색을 해볼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하고 뇌는 그 성질이 다르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거기서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거기서. 뇌는 쓰면 쓸수록 다른 게 아니라 발전하더라. 그리고 그 발전의 영역은요, 우리가 노력하는 정도 가지고는 무한해요. 우리가 노력하는 정도 가지고는 뇌의 잠재력을 아주 소수밖에 이끌어내지 못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할 때 그런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발전할 게 없을까 봐. 이 정도 그냥 이렇게 뭐 하루 6시간 정도 뭐 그냥 오늘 조금 이렇게 공부하고 이 정도 가지고는 올라갈 곳이 충분히 있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자, 그러면 육체를 개발하고 뇌를 개발하는 것, 육체를 훈련하고 뇌를 훈련시키는 것, 뭐가 더 유리할까요? 이게 시기마다 틀린 거예요. 나이가 어릴수록
육체를 훈련시키는 게 유리한 거예요. 육체를 훈련시키는 게. 근데 그 나이가 많아질수록 뇌를 훈련시키는 게 점점 유리해진다. 다른 게 아니라 육체가 닳았어요. 그래서 육체는 훈련을 시킬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안 돼.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뇌를 훈련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뇌를 활용한 정신훈련이 유리한 이유가 뭐냐면 이 뇌를 활용한 정신훈련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만듭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중간쯤으로 해볼게요. 요즘에는 100세 시대는 아직 사실은 완전히 되지는 않았죠. 요즘엔 아직까지는 80세 시대라고 하죠. 그러면은 중간쯤 왔다 그러면은 전반전, 후반전 나누는 게 40 정도라고 보면 자, 40세쯤까지 살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잔병치레 좀 해요, 안 해요? 잔병치레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병원 왔다 갔다 계속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거 뭐냐면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70, 80세 됐을 때의 육체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아직까지 좀 애매한 때라. 이때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때는 육체를 본격적으로 훈련시키기는 어렵지만 저 육체를 훈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뇌를 훈련시키면 육체가 훈련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 그래 여기 있죠.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다. 예. 근데 왜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육체는 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뇌과학자들은요, 원시뇌, 파충류뇌, 뭐 포유류뇌 이런 식으로 구분 안 해요. 뇌의 3단 구조 이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육체 전체를 뇌라고 봅니다. 육체 전체를 뇌의 시스템 내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뇌하고 가장 먼 쪽들이 전부 다 말단일 거 아니에요. 말단. 육체는요, 뇌의 말단이요. 그러니까 말단에서 중심으로 넘어가 있는 요 뇌 자체를 훈련을 시키면 말단까지 그 영향력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가죠. 가죠. 뇌를 훈련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율신경계가 이제 활성화되고 능력도 높아지고 젊어지고 노화를 방지할 수 있고 균형도 맞아지고 또 중추신경계도 아주 건강해지고 이것들이 전부 다 뭐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냐면 육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용어들, 시스템들이에요. 근데 그 시스템을 뇌가 관리를 하니까 뇌하고 육체를 분리해서 볼 때 뇌가 관리를 하니까 이 뇌를 활용한 정신훈련을 하면 육체의 한계, 그게 뭐냐면 육체만 훈련을 시킬 때의 한계. 그러니까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50이 180이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키가 150인데 뇌 훈련을 했더니 180이 되더라 이런 게 절대로 아니라 그게 아니라 육체만 훈련을 할 때보다 훨씬 더 뛰어난 효과를 보일 수가 있더라.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연결성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또 진짜 재밌는 세상이 온다니까요. 이제 100세 인생이에요. 100세 인생. 이제 80세 인생이 아니에요. 지금은 80세 인생이지. 근데 지금 몇 세 되셨어요? 50 넘으셨죠? 그러면 지금 80세세요? 지금 80세인 사람들이 80세 인생이지. 50세 인생인 사람이 80세쯤 됐을 때 80세 인생일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90세일 수도 있고 100세일 수도 있어요. 특히 저 유니버브는 2000년생이에요. 2000년생. 주민등록이 00으로 시작돼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주민등록을 처음 들었을 때 이런 주민등록이 있을 수가 있나?
00으로 시작을 해요. 00년생에게 있어서는 100세 인생도 사실은 안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요즘 세계 최고의 기업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세계 최고의 석학들을 모시고 노화를 극복하겠다고, 노화를 정복하겠다고.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 평균 수명을 500세로 늘리는 거예요.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벌써. 비밀리에 성과 발표 안 하고 계속하고 있어요. 00년생이 80세쯤 됐을 때는 과연 100세 인생도 맞는 얘기일까? 저는 이런 의문이 들어요. 과연 100세 인생 맞는 얘기일까? 우리가 기존의 세계, 기존의 삶, 기존의 일생의 주기, 그거 믿고 살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큰일 납니다. 최소한 우리가 100세 인생은 생각을 해놓고 자신의 삶의 주기를 디자인해야 돼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제 70세쯤 되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능력을 더 이상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별로 없겠죠? 네. 근데 그거는 지금의 생각이에요. 만약에 70세가 육체 훈련이 아니라 어떤 훈련을 하냐면 뇌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또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그게 뭐냐면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 중에서도 이런 VR 이런 거 말고 이제 좀 있으면 가상현실이 나오거든요. 전신이 들어가는, 전신의 감각을 구현하는 세계가 이제 생겨요. 그러면 그 속에는 육체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흔 육체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오로지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 뇌의 훈련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나이가, 육체의 나이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10년 안에 캡슐에 들어가는 세계가 올 거란 말이에요. 10년 안에 전신의 감각을 구현하는 세계가 올 거예요. 10년 안에. 그러면 지금부터 뇌를 훈련한 사람들은 그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그때 가서 육체만 망가졌나? 뇌는 쓰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안 쓰면 망가진다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뇌가 썩어요. 아니, 제가 한 표현이 아니라니까요. 뇌과학자들이 이거 단면도 찍어보면 뇌가 진짜 이렇게 오그라들면서 썩는다. 이제 썩는다는 표현은 조금 너무 강력하고 썩는다. 썩어버린다. 예, 썩어버린다. 예.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그런 뇌를 만들어 놓으면은 메타버스고 뭐고 VR 쓸 힘도 없어. 힘이 있어도 쓰고 싶은 감정이 일어나질 않아요. 뇌가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다른 말들, 다른 기억들, 이상한 오류들에 침범당해서 우리의 경험을 망치는 도구가 돼버려요. 뇌를 활용한 정신훈련, 이것은 이제 진짜 중요한.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은 75세까지 일해야 되는 시기래요, 이제. 일본은 현실화된 것 같아요. 근데 일본만 그런 의견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유럽에서 나온 책인데 유럽에서도 현역으로 70세에서 80세까지는 일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공공연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못 먹고 살아요. 기존에 이 연금을 잘 준비하신 분들조차도 못 먹고 살아요. 왜 못 먹고 사냐면 80세를 플랜으로 짜가지고 연금을 만들었는데 아니 100세로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없던 20년이 생겼잖아요. 그럼 준비한 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벌어야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는 아주 이제 유망한 직업으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청년들 이제 막 하는 그런 이 적극적이고 중요한 일자리들 이제 이 뺏기보다는 저는 그런 것들은 이 청년들한테 주고 새로운 유망 직업을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뭘 연습을 해야 되냐면 아주 좋은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게임을 하셔야 돼. 게임을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저희 절에 오시는 노 할매가 한 분이 계시는데, 이 할매한테 이 패드를 하나를 사드렸더니, 이 패드를 가지고 하루에 6시간씩 게임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한 지구력이에요. 근데 시대가 달라진다니까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전부 다 엎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게임을 많이 하려면 돈을 냈어야 돼요? 돈을 받았어요? 돈을 냈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돈을 번단 말이에요. 우리 부친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본인이 오늘 1억을 땄대요. 게임머니. 게임머니 고수톱을 1억을 땄대요. 그 게임머니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제는 게임을 하면 돈을 버는 세상이 옵니다. 그게 P2E라고 하는 산업이에요.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하는 P2E라고 하는 산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금지했어요. 금지로 법으로 막아놨어요. 그런데 저기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이제 필리핀 같은데 이 어렵게 사는 아이들 있잖아요. 어렵게 사는 아이들도 요즘에는 핸드폰들이 다 있나 봐요. 그거 가지고 월 이제 사실은 금액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생각보다 많이 벌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임들이 산업으로 해서 일자리로,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게임을 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관점을 바꾸셔야 돼요. 관점을. 그런 것들은 아이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른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관점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요걸 빨리 바꿔야 돼요. 자꾸 자기를 육체하고 동일시하면 안 돼요. 육체하고 동일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뇌하고 동일시하세요. 불교적으로는 그것도 뛰어넘어야 되는 장애지만 차라리 뇌하고 동일시하세요. 그리고 뇌에는 한계가 없다. 뇌에는 나이가 없다. 이걸 아셔야 돼요. 1시간이 다 됐어요? 원래 오늘 속독을 하려고 했거든요. 왜 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느냐? 왜 뇌에 대한 얘기를 나왔느냐? 이게 뇌를 발전시켜야 성인 아닙니까? 이룰 성자에서 사람 된 성인이든 아니면 사람을 완성한 성인이든 뇌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요 뇌의 특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딴 데로 좀 샌 거예요. 중요한 특성 하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뇌하고 육체는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무엇에서 그러냐면 사용하면 할수록 닳는 것과 사용하면 할수록 발전하는 것. 사용 안 하면 보존되는 것과 쉬면 보존되잖아요. 디스크 터졌다 그랬더니 의사가 해주는 이야기가 다른 게 없어요. 쉬어라. 안 쓰면 보존이 돼요. 안 쓰면 썩어요. 완전히 다른 거. 그래서 연세가 40대가 되셨거나 50대가 되셨거나 60대가 되셨거나 70대가 되셨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희망을 가지셔도 돼요. 뇌에는 늦은 때가 없다. 그리고 뇌를 훈련시키면 이게 수단이자 도구 아닙니까? 이걸 통해서 정신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목적인 사람 되고 사람의 잠재력을 이루는 성인의 길로 가는데도 부합이 되고, 그거 말고요. 그냥 일상 속에서 삶을 더 건강하게, 활기차게, 그리고 남은 인생이 얼만큼이든 상관없이 그 인생을 조금 더 즐겁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걸 잘하기 위해서 반드시 익혀야 되는 스킬이 속독이다. 네. 제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데리고 만약에 강의를 하고 있으면 속독 방법을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안 알려주죠. 먼저 지도. 먼저 기본적인 독해 능력을 키우는 방법부터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제 법문이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초등학생들은 별로 없거든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독해 능력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시간에 한번 이제 구체적인 속독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하고 뇌하고 다른 거 아셨죠? 네. 그럼 이제 못한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10분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